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7월 27일 토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주 토요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주차는 서울 경마의 휴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장 전 또 마지막 서울 경마가 되겠죠. 이번 토요 경마는 제주 경마의 휴장으로 인해 서울 경마 총 15개 경주로 치러집니다. 자, 휴장 전 결승전 이 서울 경마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분석한 만큼 좋은 성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 날은 주말에는 계속해서 주중부터 이어온 비 소식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당일 주로 컨디션 여부도 상당히 변수로 작용할 듯하네요.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김지영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선행권 마필들 기가 약한 가운데 경합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유리한 건 선의권에 취입할 수 있는 마필이죠. 4번 파크브레이드 준비 시 모습도 최영도 전 이번 경기에선 편성과 전개의 찬스를 맞이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순간 스피드만큼은 지금의 6등급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보다는 싱싱한 2세 마필 12번마 장수나무의 스피드까지는 김덕현 기사의 감량 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레이디 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1300m까지는 선행 1순위 가능했었던 전력임을 감안해 봤을 때 줄어든 거리에 대한 유리함과 인코스 진입은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요. 여기에 10마 8번 초동로즈도 훈련 완성도도 괜찮고요. 8번 초동로즈 데뷔 전 즉시 전력감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이 편성에서는 아예 선두 장항에도 나설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다시 한번 살릴 연투기 대치 6번 이 청수 비디오가 되겠고요. 선임력을 발휘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편성을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과는 또 다르게 변화되어 있는 3번 매니스탠드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서의 선입 경쟁력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입 경쟁력 충분한 11번 프라이빗맨의 가장 유리한 프라이빗맨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레이팅에 가장 유리한 부담 중량으로 강력한 도전이 예상이 된다. 11번을 가장 중심에 놓고 시작하는 경주 5경주가 되겠고요. 4번 가도브 삭스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인 이유 김옥성 기수의 공들인 훈련 덕분이죠. 지구력 보강에 신경을 쓰고 출전하고 있다는 부분 1700m 주유할 수 있다는 기습 주의 필요한 4번 가로브 삭스까지 아예 늘어난 거리에서 9번 블랙 스피릿이 막판에 올려붙이는 걸음 가능성 여기 최대 복병이라 하면 아예 이번에 늘어난 거리 출전하는 9번 블랙 스피릿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행마들 보내놓고 외선에서 적극적인 선입응수 월등한 결정력을 다시금 발휘할 9번 대군불패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주행심사 한골 탈퇴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발주악벽 벗어나서 자신의 내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타이밍을 가졌다라고 봅니다. 4번 갤럽 컬린이 되겠고요. 비록 파행 등으로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은 크게 하자 없어 보이고요. 다시 한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2번 황표마가 되겠고요. 이번에 구도의 상대들도 굉장히 약해졌어요. 조금은 좀 더 앞선에서 가담해지면서 뛰어줄 거예요. 하지만 앞선을 보내놓고 여유 있게 최근에 걸음을 남겨오고 있는 금화선더가 이번 훈련에서의 모습도 이 정도의 가벼움이라면 저는 이번 경주 역시 금화선더를 강조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무리하게 타면서 좀 마필의 상태를 재점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의 여유는 있었다는 거. 계속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벼워진 상대 조건이라면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티아고 터치 2번이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현등급에 대한 적응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직전 경제 선행 1순 우승은 부담 중량으로 인한 힘한 배의 수월함을 위해서 선행을 목표로 했었다는 점에서 크리노시 크리슨 본디 선 입형 말입니다. 선행 경합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옆에서 나올 수 있는 선행마가 있다면 최대 복병이죠. 7번 이겨주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이겨주마가 경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행이겠죠. 직전 김덕현 기수처럼 어쩔 수 없이 아차하는 순간에 놓쳐서 선입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감량이점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얘기가 달라요. 악착같이 선행을 나서줘야죠. 상관마마 본연의 질주 습성대로 만약에 이번 상관마마가 선행에 성공했다. 그대로 1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말이니만큼 복병같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 풍성한 하이라이트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휴장전 마지막 토요경마의 서막 1경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2경주와 분할된 편성인데요. 이미 최단거리 또한 단거리 이 검증을 받은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악벽이 도저 좀 아쉬웠지만 그 악벽을 떨쳐내고 이번에 실전 변화를 보일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아무래도 최하위 등급 최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초중반에 펼쳐지는 전개 양상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자, 그런 내용 종합해서 토요 스타트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휴장전 마지막 서울 경마죠. 시작 알려드릴 토요 경마 1경주는 백동일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정말 하이라이트가 저희가 봐도 놀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은데 설령 제가 분석에서 당일 현장에서 마번을 바꿔서 틀린 한이 있더라도 가감없이 오픈하면서 이번 주도 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1000m 1경주와 2경주가 이제 분할된 구도인데요. 1경주 자체가 좀 더 가능성 있는 마필들, 기본 잠재력이 좋은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번 골든 앵글 이 편성만큼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주행 심사부터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고 데뷔전에서 힘든 전개를 펼쳤습니다. 호크 행진곡 그리고 인기를 끌었던 당일 프라잉킹과 선두권에서 싸워주는 전개를 펼치면서도 그 근성 이겨내면서 입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전의 경주도 연패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최병원 기수가 말만 타면 이상하게 사고가 납니다. 말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늑발을 하거나 발이 엉키거나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요? 직전의 경주도요. 말이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착지가 안 좋으면서 발이 좀 엉켜버립니다. 확 뒤로 몰리면서 밀고 나오지만 흐름과 모래를 맞고 또 밀려버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말 최악의 레이스가 돼버렸었죠. 최범현 교수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당시 운이 좀 많이 따르진 않았었어요. 11주 만에 죽이지만 큰 부상 없이 마필 상태 점검했던 모습이고요. 초반에 이탈을 잘 뽑아낸 안토니오가 있습니다. 선행권 충분히 나설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 선행 아니더라도 가능성 좋은 7번 골든앵글 여기서만큼은 변화된 면모 잠재력 우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전권에서는 1번 하늘공원 6번 재능충만 그리고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8번 유령플라잉 1번 하늘공원은 이제 3세 앞말이긴 한데 상당히 힘이 빠르게 차고 있는 것 같아요. 데뷔전 자체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여유 있게 약간씩 접촉을 하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선 외곽에서 시종 주폭을 보여줬는데 훈련식 모습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힘이 차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여유가 느껴진다랄까요.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한 이제 구조 자체에서도 토요경마 자체에서 이 1경주 1번 하늘공원을 단일 출전시킬 만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1번 하늘공원의 선전은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6번 재능충만이란 마필이 직전 1300m 약한 편성이긴 했지만 드디어 입상을 거뒀습니다. 경주 내내 모래를 맞자 약간씩 처지는 좀 아쉬움을 보여줬던 아직은 모래에 대한 검증이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4월 달에 1000m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모래를 맞고 뛰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라서 너무 밀려주는 그런 자리만 선점하지 않는다라면 힘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8번 유령플라잉은 발주 이후 이제 웨크식으로 기대는 악벽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행 재검 당시에는 스피드감과 이제 기대는 모습이 좀 잡혀가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서 이 마필의 회복 가능성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잠재력 우위죠. 두 번의 보루는 없다. 7번 골든 앵글을 가지고 최선의 압축을 붙어봐야 하는 오늘의 1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힘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추천드리고 있는 내용도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이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고요. 추천하고 있는 마번도 저도 같아요. 순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7번 골든 앵글에 대한 믿음, 최범은 기수의 굿판 제가 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자, 그리고 골든 앵글의 그 서력전 기대한다라는 부분 여기는 동의하고요. 6번 재능충만과 1번 하늘공원의 그 순위만 변경이 있을 뿐이에요. 저와 백동일 의원의 차이라고 한다면. 8번 유롱플라잉은 제가 요거 약간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는 어쩌면 선행을 나설지도 모르겠다라고 위협이 될 만큼 순발력이 많이 좋아져 있다는 부분은 체킹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 질문 드리고 싶은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찜찜하게 느껴지는 말.
결국 최범현 기수는 5번 정동사랑 가서 앉아 있거든요. 옆에서 백종희 의원이 피식 웃으시네요. 예, 정동사랑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에 최선 다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순위권까지 안착을 했고 직전보다 걸음이 소폭이나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흐름 자체가 아주 빠르지 않다면 5번 정동사랑은 이번에 이름을 걸고 한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입상권, 순위 상승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5번 정동사랑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열어둬야죠. 최현 기수 정말 악착같이 탈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자기가 실수를 해서 뭐 어찌 됐든 실수를 연결을 되면서 골드랭글을 이제 입상을 못 시켰고 그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에서 자기가 타고 있을 때 희한하게 이런 경주가 됐을 때 최현 기수 악착같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보이면서 입상한 경우도 종종 보여줬었고요. 정동사랑 마필 자체가 초반 이탈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중속 자체가 서서히 좋아지면서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 전개가 잘 풀려준다라면 3착 이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동사랑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화두가 되는 최범현 기수 이번 주 파이팅입니다. 자, 7번 골든앵글은 직전에 착지 불량으로 이 선행 앞선을 나서야 되는데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모래 맞고 완전히 그 전개가 쳐져버렸죠. 어쩔 수 없는 졸전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순발력이 향상된 8번 유롱플라이와 함께 이 7번 골든앵글이 안토니오 기수의 기용 또한 순발력이 월등한 말로 이 편성에서는 평가되기 때문에 강공선행 작전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앞선에서 모래 안 맞으면 당연히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죠. 이미 입상 전력도 있는 7번 골든앵글 저희 3인의 전문위원이 모두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전권들 큰 차이는 없습니다. 1번 하늘공원은 직전에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3착을 했고 게이트 이번에 안쪽이죠. 8번 유롱플라이 기대는 악벽이 완화된 부분 실전에서 얼마만큼 그 변화를 보일지에 관심이 갑니다. 자, 여기에 외곽의 11번 플라잉 준호까지 외안을 넓혀보면요. 자, 이 말은 초반 순반 스피드가 다소 떨어지는 유형의 마필입니다만 막판에 한 발은 분명 올려붙일 걸음이 있습니다. 직전에도 하이페이스 최단 거리,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자리 못 잡고 막판에 살짝 걸음만 보였습니다만 자, 이번에 혼전중 한 발 막판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이 복병 가치 있는 11번 플라잉 준호 백동일이 연주 11번 플라잉 준호의 그 복병 가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서 복병으로 딱 두 말을 열어본다라면 오면 정동사랑과 11번 플라잉 준호를 좀 주목하고 있어요. 이제 오면 정동사랑은 최범현 기수라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고 11번 플라잉 준호는 순발력으로 앞선까지 나서봤던 적도 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병력을 겪었어요. 개인 대회도 겪어서 좀 고생도 했었고 직전 경주는 출전 이전부터 3월 달부터 관절염의 여파도 있었고요. 직전에 전개 자체가 빠릿하게 붙지는 못했지만 직선에서 붙어가는 탄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상 주기를 맞아서 다리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마필을 계속 노려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태만 나쁘지 않다면 복병에 같이 논해드릴 판단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 1경주는요. 두 번의 실수는 없을 듯합니다. 전개까지 앞선에서 가장 유리한 운영도 가능한 7번 골든앵글, 7번 골든앵글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울 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등급 무대에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 출전하는 가운데 직전에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하며 데뷔 후 첫 입상을 차지한 한두의 마필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이 갑니다. 자, 도전권의 향방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당연히 5번 과천의 별이 이번 4경주 편성에서도 가장 전개 이점을 살릴 중심마로 보입니다. 직전에 적극적으로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섰고 선행 바단에 자기주도 레이스로 흐름을 풀어나가면서 1순 첫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당시 이 1300m 거리였고요. 자, 아무래도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 발빠른 선행마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5번 과천의 별이 다시 한번 단독 선행 1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데 다행히도 당일 주로 컨디션이 주중부터 끊임없는 비로 인해 가벼운 주로 컨디션이 예견되기 때문에 주로 여건까지 정말 받쳐주는 5번 과천의 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선행 1순 5번 과천의 별이 되겠고요. 자, 도전권들 3번 황금스타, 1번 리스턴 투 드림, 외곽에 10번 위너 템플러 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3번 이 황금스타는 과거 늦
늑발, 발주학벽 및 기대는 학벽이 있었던 말인데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자 실전 4전째 직전에는 발주가 안정화됐습니다. 발주가 안정화되자 흐름 빠른 레이스에 서둘러서 선입 가담하는 면모를 보였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됐죠. 그 당시 편성이 3번 황금스타, 대군파워가 이끄는 페이스였고 2선도 상당히 빨랐던 구도 속에 발주가 잘 나오자 앞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힘한 배가 안 됐죠. 막판에 무너졌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앞선의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5번 과천의 별이 자기주도 레이스로 선행으로 이끌어 나가는 페이스인데 직전보다는 이 3번 황금스타에게 빠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발주도 충분히 보완됐고 결대로 따라가며 한 발을 쓸 수 있는 편성욱이 맞는 3번 황금스타에게 우선적으로 도전권 관심이 가는 구도고요. 자 외곽이 10번 위너 템플러가 직전 데뷔전 경주 역시 하이페이스 앞선의 강한 상대 구도 속에 당시 출발을 내축기된 추돌 여파가 있었고요. 3코너에서 외곽 무빙을 시도했습니다만 미수에 그쳤죠. 그 당시에 이제 무빙 전개를 펼치며 앞선 그래도 선두 선입권에 자리를 하고 레이스 펼쳤으면은 그래도 순위 상승이 가능했을 텐데 당시에 외곽 무리한 무빙 전개 양상이 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상대도 약해졌고 흐름도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결대로 따라가며 외선에서 2, 3선 붙여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조건이죠. 훈련 컨디션도 향상된 모습의 10번 위너 템플러가 되겠고요. 자 직전에 과천의 별 이어 3착을 했던 1번 리센트 드림이 역시 착지 불량, 점프 늑발,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던 단점이 있었는데 직전에는 발주가 안정화됐고 후미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막판에 딱 한 발 쓰는 전략으로 3착까지 했단 말입니다. 자 체격 조건이 상당히 체중이 좀 덜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경합을 피해서 위치 선정과 전개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1번 리센트 드림의 마지막 한 발 역습까지 가능한 구도입니다. 결국 서울 4경주는요. 자 전개 이점, 강공선행 격전이 주요할 다시금 연투기치 높은 5번 과천의 별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명철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경주였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추천마번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번 과천의 별은 동의합니다. 저는 이 말은 직전 경주에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 선행을 나서는 것이 유리한데 강한 선행말들이 모여있는 구도에서 그 순발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느린 흐름이고 본인이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레이스라면 5번 과천의 별 입장에서는 입상권 이상의 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말들에 대한 설명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저도 고민 끝에 내렸었던 추천 마번이었기 때문에 민병철 위원의 해설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와의 차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부분에 저 방점을 찍느냐, 전개냐, 아니면 이제 이 말을 계속해서 추적해 왔었던 그 발전 가능성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후자 쪽에 좀 가깝습니다. 7번 기로, 4번 페더럴 퀸, 6번 추석달 등의 말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서 무엇을 질문을 드려야 될지 되게 고민이 먼저 돼요. 우선적으로 7번 기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말들 설명 짧게 드리자면 4번 페더럴 퀸 같은 경우에는 페더럴리스트로서의 그 혈통적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어려서 이렇게 병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걸음이 크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모처럼 직전에 이어서 훈련 강도를 마음껏 높이고 출전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 6번 추석달도 직전 경주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출발 훈련까지 병행을 하면서 선행을 시도했었던 전력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습이 주요할 수 있을 편성의 구도이기 때문에 5번 과천의 별 바로 옆에 붙어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한 전개 이점 때문에 6번 추석달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7번 기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반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5조에 있었던 기반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말 자체가 라스트 끝걸음 탄력이 정말 매력이 이씨 좋았습니다. 이 기로라는 말 자체도 엄마를 닮았는지 외탁을 했는지 그 라스트 끝걸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마체가 형성이 되기 전이어서 작은 마체에 좀 덜 뛰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훈련식 컨디션 자체는 직전보다
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7번 기로의 추입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설명 잘해주셨다시피 얇은 마체를 보유하고 있지만 7번 기로는 강단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로 보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출발 이후에 살짝 뭐 기대기도 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흠이 쳐져 불리한 레이스 펼치지만 막판에 그래도 계속해서 걸음의 여력은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차후에 좀 그 체중이 불고 힘들어찬 면모가 눈에 띄면은 추천드리고 싶은데, 자, 이번 경주 편성 글쎄요, 당일 주로 컨디션도 좀 가볍게 형성되리라 예측이 되고 있고, 자, 아무래도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에 훈련 강도도 그렇게 뭐 높이지 못한 부분을 보면은 아직은 검증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는가. 차후나 차차 후에 좀 체중 불고 편성 약한 호기에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분명 더 뛰어줄 말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이번 타이밍이 아닌 듯한 마필이 7번 기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주가 분명히 이견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셋 다 이제 보는 시각 자체나 편성을 보는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과천을 빼고는 뚜렷하게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그 전개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다 다를 거라 생각했고, 지금 뭐 저도 뭘 질문 드려야 될지 상당히 답답할 정도로 좀 어그러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네요. 과천의 벌은 저도 직전에 인정했던 마필이기도 하고 뛰었던 상대가 분명히 달랐었죠.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뭐 1번 리스트림도 설명을 잘해주셨고 6번 추석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기가 좀 있었던 마필인데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또한 26조에서 단일 추천하고 있다는 점도 의지를 좀 읽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김지영 의원과 동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시각을 봤거든요. 뭐 과천의 별은 인정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잠재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들 사이에서는 아예 거리를 늘려서 한번 뛰어보거나 거리를 맞춰서 뛰어보거나 그런 마필들이 오히려 이런 약한 상대팀에서 변화를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9번마 스페셜 버드란 마필 자체가 분명히 16번을 뛰면서 입상 자체는 없지만 꾸준하게 거리에 대한 적응력을 펼쳤었고 직접 늘어난 거리까지 출전을 시키면서 어떻게든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던 전력이라서 선두권에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스페셜 버드가 이편성이라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페셜 버드 저는 경쟁력 높게 평가하는데 MC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4세 안말 16번을 뛰면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단 한 번도 내지 못한 어찌 보면 부진 기복형 마필로 보입니다. 특히나 1700m도 우승마 한 20마신 차이가 났잖아요. 물론 최근에 뛰어왔던 상대보다는 한결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9번 스페셜 버드가 출전하는 형국입니다만 계속해서 결정력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고 직전 대비 저도 이제 거리를 늘렸다가 줄인 마필에게 좀 관심을 두긴 하는데 그래도 뭐 1000m, 1300m에서도 계속해서 단거리 무대에서도 이제 결정력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9번 스페셜 버드 요 편성에서도 다소 어렵지 않은가. 물론 당일 낱말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이 상당히 절정에 다다랐더라면은 복병 가치는 있어 보이겠지만 아직은 컨디션 확인 전까지는 9번 이 스페셜 버드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서울 4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 전개까지 유리하죠.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5번 과천의 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단거리 은근히 빠른 선행형 마필이 존재하는 다수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선두권이 은근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경합도 이루어질 듯한데요. 과연 선두권 나서는 마필 중에서 초유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관심이 가고 경합피에 따라가며 막판에 한번 쓸 전력에게는 어떠한 찬스 기회가 올지 자 그런 부분들 모두 종합해서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비가 어느 정도 오는지도 한번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앞서 MC가 설명해 주셨다시피 다수의 선행말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말들이 경합을 하기 위해서는 비가 정말 많이 내렸어야 돼요. 아주 가벼운 주로가 아닌 이상은 큰 경합은 없을 것을 전제하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그 중심에 2번 챔프-K, 휴양만데요. 챔프-K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승급전을 치른 이후에 피부염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기 질환이 아닌 외적인 컨디션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소한 질병이었다라고 보이는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마체는 조금 더 불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의 페이는 정확하죠. 애매하게 경주 운영을 했다. 앞서서 선행을 나갔었던 당시에 선행을 나갔었던 OK 데이보다는 빠르지 못한 순발력이었음에도 그 말을 쫓아가기 위해서 초반에 힘을 썼고 그러다 보니 라스트 끝걸음을 백두의 정상의 추임력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발휘하지 못했다. 전형적인 경주 운영의 실패죠. 이번 경주에는 확실한 선행마가 존재합니다. 1번 인디레이디 그리고 외곽에서 붙을 수 있는 3번 블레싱 로드라든가 그보다 더 외곽에 있는 11번 로드 우먼까지 존재하는 편성이죠. 이번 챔프K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앞선 말과 함께 가겠다라는 작전을 세우고 나올 리 만무합니다. 직전 경주의 페인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OK데이 옆에 서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것이 실패하면서 이제 무위로 돌아갔었던 순위권 안착이었기 때문에 챔피케이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따라가면서 라스트 한 발을 쓰는 전개 이번 경주는 분명히 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 1번 인디레이디 그리고 3번 블레싱 로드 여기에 선위권에는 8번 PK 군항이 존재하죠. PK 군항은 직전 경주에 그 전까지도 훈련식 컨디션의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말이 직전 경주를 통해서 실전에서의 확연한 변화를 이끌어냈었던 전력입니다. 승급전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좋아져 계속 걸음이 늘고 있는 시점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무서울 말이 아니에요. 승급전이어도 지금부터 계속 시작되는 이 말의 신장세, 걸음 신장세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부분에서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1번 인디레이디와 3번 블레싱 로드는 두 마리 모두 다 이제 앞말이고 선행에 대한 경쟁력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 말들이 선행에 편안하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파괴력이 있는 말이라는 거 기억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챔프K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육경주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는 비슷한데 이제 중심축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그랬어요. 이제 이번 챔프K를 먼저 중심으로 잡고 나오셔서 왜 저마피를 중심 잡고 나오셨지라는 생각을 좀 의문점을 가졌는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기네요. 그래도 저는 PK 군항이 좀 더 유리하다고 좀 평가를 내렸습니다. 1번, 3번 둘 중에 누가 선행을 가던 챔프K가 자리를 못 잡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따라갈 수 있는 PK 군항이 저는 승급전이라도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를 내렸고요. 나머지 마필들 인디레이디의 선행 그리고 블레싱 로드의 최근의 가능성 이번 챔프K의 기본 잠재력 모두 함께 동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마리 좀 고민하고 있는 전력이 있어서 이 마필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려볼게요. 결국에는 인디레이디든 블레싱 로드든 두 마리 모두 살아나올 수는 없다는 것은 동의하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났고 챔프K나 PK 군항이 좀 더 유리한 전개를 가져갈 거고 함께 유리한 전개를 끌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 6번 공주사랑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빠른 레이스에서 이제 단거리지만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하다가 이제 부정과 파행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었죠. 최근에 뛰었던 편성도 빨랐던 페이스였습니다. 서서히 힘이 살아나고 있고 거리는 늘었지만 오히려 운영하기 쉬워진 이번에 구도라면 공주사랑의 선임력도 계속 고민이 되거든요. 이 마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복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뜨끔한 지적이네요. 마치 제 마지막 히든 카드까지 다 내보이는 듯한 그런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여권 공주사랑이 지금 계속해서 변화를 모색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분명하고요. 지금 거리를 경험해보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순위가 좀 밀려서 내려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대한 기대치는 직전보다 강해진 훈련 패턴을 잘 소화했다라는 부분과 꾸준하게 끝걸음이 좋아지고 있는데 순발력도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즉 앞서 백동일 위원의 지적대로 선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인 거예요. 선입권에서 페이스 오버하지 않고 이게 주로가 굉장히 가벼워지면 선행말들이 오버페이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오버페이스를 역이용할 수 있는 대안 6번 공주사랑 당일 컨디션 이상이 없고 체중이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눈여겨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히든 카드까지 모두 꺼내주셨습니다. 6번 공주사랑의 복병 가치까지 언급해 주셨네요. 자, 6경주를 앞선 이 선두 선입권에서 결론이 나는 레이스로 평가해 주셨고요. 그 중심의 핵심 마필은 2번 챔프K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공백 2회 출전합니다만 컨디션 하자없고 옆에 있는 인디레이디 그리고 3번 블레싱 로드 양옆에 빠른 말들과 함께 초반
경합의 강도만이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히 극복해내리라 평가가 됩니다. 1번 게이트의 선행 1번 인디레이디는 직전에 강공 선행 작전을 펼쳤습니다만 압박을 받고 막판에 100m 남겨놓고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죠. 부담 중량 살짝 0.5km 내려갔고 1번 게이트의 선행 강공 작전 주의할 듯합니다. 자, 선두권 레이스를 펼치는 마필들 김지영 의원도 그 부분 하나 우려하셨는데 당일 주로가 상당히 비가 많이 내려서 가벼운 주로가 매우 가볍게 주로가 형성이 되고 경합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자, 선두권에서 나가 떨어지는 마필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빈틈을 파고들 마필이 4번 맹산 히어로로 보입니다. 자, 외산마 신분으로 국산 5등급 무대에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씩 적응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에 느려야 항상 마지막에 진로 열려 종반 걸음을 보이는데 직전에 4번 맹산 히어로는 11번 외곽 게이트 배정 자리 못 잡고 홈이 외곽 돌았습니다만 막판 진로가 열리자 탄력적인 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1200거리였고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자, 김지영 의원 요 4번 맹산이어로 늘어난 거리에서의 한 발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맹산 이후로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추천을 드리곤 했었던 복병 중에 한두라서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언급이 많이 됐었던 국산 5등급에 출전한 외산마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적을 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한 아쉬움이 남는 진하게 남는 대목이죠. 즉 이 말은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딱 그 정도 추임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먼저 듭니다. 당일 컨디션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번까지는 한번 참고 봐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습니다. 네, 서울 6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의 선두주자 중심마가 되겠죠. 2번 챔프 K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가치 있는 마필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토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1마리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딱 절반이네요. 4시 40분에 스타트하는 서울 7경주. 토요경마의 중반부 승리의 분수령을 만들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비슷한 능력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이번에 한결 유리해진 경주 여건, 거리 변화, 게이트 변화, 그리고 능력 기수의 기용 등등 다수의 변수가 작용할 듯합니다. 1300m 레이스고요. 우선 눈에 띄는 말은 외곽의 11번 한센 바로우즈입니다. 끌리는 악벽이 심각했던 말인데 그 부분을 멀로 기수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지난 4월 28일 날 1300m 거리 오랜 부진 끝에 입상을 했었던 전력이죠. 당시 기가 막히게 선입권에서 잘 레이스를 풀어나가면서 동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인데 그 이후 경주에서는 5월 26일 경주에서는 다소 좀 아쉬웠고 직전 경주는 자, 출발 이후에 외곽에서 밀고 들어오는 마필 때문에 다소 진로 방해를 받았고 또한 끌리는 악벽이 재발하면서 그야말로 초중반에 힘 소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주행 불량 악벽도 선보였죠. 그 부분을 당시 기승기수였던 이철경 기수가 제대로 제어를 못해줬다라는 판단이에요. 이번에 멀로 기수로 다시금 적의만장으로 교체를 했고요. 레이스 흐름을 풀어나갈 수 있는 선행마들의 전력. 안쪽에 1번 라운 패트릭이 코스 2점에 선행 주도 레이스가 가능해 보이는데 바로 X선에서 2선 붙여 입상 시 전개죠.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힘 한 배 잘 된 레이스로 이번에 11번 한센 바로우즈의 선정 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하는 구도입니다. 자, 11번 한센 바로우즈를 중심마로 강조해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안쪽에 6번 정상 드림, 1번 라운 패트릭, 여기에 7번 제너럴 로즈까지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자, 6번 정상 드림은 작년 11월 경주 데뷔전에서 4코너까지 기대는 악벽 때문에 졸전을 펼쳤단 말이죠. 바로 이후에 거세를 단행했고요. 반가지 큰고리 재갈, 승인장구 착용 이후 주행이 안정화된 면모. 3월 달에 복귀 후 최근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전력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300m 출전하는 가운데
자, 직전에도 최근에 최단거리 1000m 거리 모두 앞선 빠른 흐름에 차분하게 따라가며 직선에서 아주 월등한 결정력에 향상된 모습으로 연투를 이어가고 있죠. 공백 이후 출전하지만 컨디션은 크게 하저없는 가운데 자, 늘어난 거리 승급전에서도 당연히 한 발 더 써줄 말로 6번 정상드림을 강조를 드립니다. 안쪽에 1번 라온 패트릭이 과거 고착 늪발 악벽이 있었던 말인데 그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되었고요. 선행도 나가서 이미 3월 달에 최단거리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발주 악벽은 사라졌고요. 직전에 승급전에 1000m 거리 KT 10번 외곽이었잖아요. 반템포 늪발하고 자리 못 잡고 모래 맞고 흠이 쳐져 원하는 레이스 풀어내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배정에 라온 패트릭은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마필로 보입니다. 1번 라온 패트릭이 되겠고요. 자, 여기 7번 제너럴 로즈가 최근에 계속해서 착승권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달리 말하면은 맞상대가 강했다라고 평가가 돼요. 특히나 직전에 러닝복스의 버키풀 골드 범접할 수 없는 마필들이었죠, 사실. 하지만 이번 경주 충분히 최근의 편성보다는 해볼 만한 상대구도 만났고요. 전개도 선의권에서 유리하게 레이스 운영이 가능하기에 7번 제너럴 로지의 선정기 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7경주는요. 저기만장의 흐름까지 딱 걸맞는 요 1300m 레이스의 요 11번 한센 바로우즈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들 당일 주로 컨디션 가볍게 형성되잖아요. 가벼운 주로 컨디션의 그 흐름에 발맞춰서 내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말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11마리 뛰는 가운데 순말이 2마리밖에 없고 그 2마리를 우선순위로다가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당일 가벼운 주로에서는 앞말들도 제법 잘 뛸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약간은 우려가 되고요. 무엇보다 여기 이 국산 5등급에 출전해 있는 외산 앞말이죠. 5번 MJ 파티는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직전 경주에도 국산 5등급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이만 이제 5등급에선 가능성이 있나? 라는 점을 이제 딱 점지를 딱 해줬거든요. 예견 가능성 쫙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한번 출전하고 있습니다. 부담 중에 크게 올라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직전만큼 느린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센 바로우즈가 앞서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강하게 선행을 나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 있기도 하고요. 따라가도 되는 유형으로 변모를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5번 MJ 파티가 차분하게 따라가는 추입 전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5번 MJ 파티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분명 직전에 보여준 마지막 한 발 걸음이라면은 복병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 직전 경주 마하탄생이 기습적으로 선행받아 버텨낸 그 편성구도 속에 내선에서 정말 힘 한 배를 잘했고 마지막 올려붙이는 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워져 함착을 했는데 당시 주로는 상당히 좀 무거운 주로 컨디션에서 이루어낸 성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주 토요 경마의 과천의 주로 컨디션은 다소 가볍게 형성이 될 듯하기 때문에 비로 인해서 선두 선의권에서 결론이 날 그런 부분, 그런 레이스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5번 MJ 파티 현 등급 편성에서는 분명 주로 컨디션이 정상 혹은 무거운 주로에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좀 주로가 가볍지 않은 컨디션에서 좀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좀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아쉽게도 좀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에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기가 약간 주로 컨디션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좋은 결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가 자칫 잘못하면 이변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 4대의 마필들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라운 패트릭은 거리 경험이 없다는 거,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정상드림은 12주 만에 출전해 2착 승급으로 늘어난 거리를 도전해야 한다는 거, 제너럴 로즈는 계속 늘어난 거리에서 검증이 안 됐고 한센 바로우즈는 끄는 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야지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모두 다 분명히 불안 요소를 하나씩은 안고 있다라고 봐요. 누가 선행을 가도 누가 따라가도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어서 오히려 빠른 레이스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저는 이번 마샤는 이 편성에서 절대 무시 못한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추이권의 마필로 보여주고는 있지만 빠른 레이스에서도 역습을 가하면서 입상한 경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걸음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51.5의 가벼운 중량 조건이라면 내선 곧게 따라가는 그 추입력, 이 편성만큼은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맛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전제 조건은 달려요. 마체가 얇기 때문에 경합을 피해서 힘한 배를 정말 잘해야 되는 그런 전제 사항이 단서가 붙는 말이죠. 하지만 주로 컨디션 여부를 떠나서 이번 마샤는 언제라도 이제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전력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복병 가치는 있다. 이번 마샤까지는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적임 기수의 기용, 당일 주로 컨디션도 딱 걸맞는 마필로 보입니다. 11번 한센 바로우지를 중심으로 자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부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3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능력 상승세가 돋보이는 3등급 마필 간의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대선 경주 우승마도 출전을 하고요. 동거리 검증 완료된 전력도 상당수 눈에 띕니다. 인기마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는데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떤 말이 될지 지금부터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구경주는 제가 준비한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구도 속에서 무엇보다 중심축 놓고 강하게 최선 압축을 가져가야 하는 구도죠. 지난주 토요 경마에서는 말씀드렸던 약속드렸던 금화 썬더의 티아고 터치였죠. 티아고 터치 흔들리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압축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경주도 그와 비슷한 어찌 보면 그때보다는 좀 더 가치가 있는 경주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앞서서 이제 차범은 기수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경주는 차범은 기수라도 이 마필 믿습니다. 7번 보드람. 이 마필을 가지고 강하게 붙어야죠. 보드람이란 마필 자체는요. 데뷔초 단거리에서도 매 경주 힘을 강하게 보여줬던 전력입니다. 빠른 페이스의 흐름을 쫓아가서 그 탄력을 가져가기에는 갭이 있다 보니까 착순거리만 머물렀던 모습인데 오히려 거리를 늘리자마자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하고 있죠. 내심 어찌 보면 선행권도 나설 수 있는 스피드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선임을 따라가면서 타이밍을 잡는데 마필 자체가 스스로 뛰려는 것은 상당히 여유가 좋죠. 직전에 승급전 당시의 모습, 사실상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습에도 여유가 많았었고 이번에도 상대 자체에 대한 부담도 없고 외산 마필과의 병합 성과도 여유가 좋았습니다. 7번과 보드람의 선전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도전권이 문제겠죠. 2번마 기동대장 그리고 4번마 클리어검 6번마 전복 캡틴이 우선 관심 대상들입니다. 2번마 기동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악벽 자체가 교정이 되면서 최근 막강한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엔 승급전이기도 했었고 이제 3개월 만에 출전해 좌상의 여파 속에 당일 체중도 불었던 의지를 크게 가지지 않았던 구도였기 때문에 아쉬웠지만 적정한 출전 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게이트까지 좋아졌더라면 타이밍 가져갈 수 있는 이번 기동대장 이번만큼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4번만 클리어건 같은 경우는 직전 안말 대상 경주 경기도지사배에서 우승을 거두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물론 자리가 좋았고 앞선 두 마필이 약간씩 경합은 있었지만 그 보여줬던 주폭의 여유 클리어건이란 마필 자체는 서울에 특이하게 1000m에서 1700을 한 번에 극복하는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그만큼 근성 자체가 좋은 마필이라서 박태정 기수라면 충분히 그 능력 이어나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6번마 전북 캡틴은 고개가 상당히 높은 전력이라서 초반에 가장 좋은 선두권 자리를 선점하느냐가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훈련 자체의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빠른 마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만큼 선행강공 6번마 전북 캡틴의 스피드까지는 관심을 가져주셔야겠죠. 자, 7번마 보드람 여기서 최범민 기수 낙마, 늑발, 기립해서 그런 것만 아니라면 저는 여기서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외적인 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출연 보드람 믿고 강한 압축 이 3도 안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좋은 모습 이번 주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분명히 선전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최범민 기수 굿판 얘기했는데요.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시라서 그 부분은 취소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에 7번 보드람과 6번 전북 캡틴 그리고 4번 클리어검까지 이번 기동대장도 승급 이후에는 잠시 졸전이었습니다만 분명히 장거리 1700m에서 좋은 성적을 냈었던 전력이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다는 점 동의를 하겠고요. 이 말은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엘란인데요. 1번 엘란은 직전 경주에 굉장히 특이한 행보를 보였어요. 제가 엘란을 추천을 드릴 때에는 보통은 부담 중량 몇 이상 이하일 것, 부중이 낮을 것,
인코스일 것, 그 다음에 본인이 선입권에 존재할 수 있을 것, 위치, 편성 조건까지 다 따져보고 맞아 떨어질 때만 추천해 드렸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는 특이하게 엘란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멀로 기수의 의지가 강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지를 떠나서 그 이 액면 자체, 경주 조건만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인코스 들어왔고요. 부담 중액 낮아졌고요. 상대 마들 역시 이제 승급해서 간신히 성적을 냈거나 승급전이거나 확실하게 기복을 보이다가 성적을 내기 시작한 유형의 말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선입권에서의 안정적인 위치까지 차지할 수 있는 1번이라고 한다면 1번 엘란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엘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좀 논란 케이스예요. 이제 김지영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엘란이란 마필이요. 발주압력이 되게 심했어요. 기립 요동하는 모습이 안쪽에선 괜찮은데 특히 바깥쪽에 게이트를 부여받았을 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안쪽 왔을 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직전에 부중에 게이트에 뭐 좋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 가담 능력뿐만 아니라 발주까지도 굉장히 매끄럽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역시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서 마필을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좀 깨닫게 했던 마필이기도 한데 분명히 상대들이 강해진 것은 맞거든요. 조건이 좋아진 것은 맞아서 저 역시도 다섯 번째 마필로 잡아놓고 있는데 상태와 주로의 이제 흐름을 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지 능력적인 측면에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엘란을 우선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당장은 버겁습니다. 네, 아무래도 승급전 나서는 1번 엘란에 대해서는 현 등급에서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견해인 듯 싶습니다. 자, 직전에 경기도지사업의 챔피언 자리에 올랐던 4번 클리어검, 또한 최근에 연전 연투의 장거리 상승세를 이어가는 7번 보드람, 6번 전복 캡틴까지 모두 직전 입상 전력들. 그중에서도 백동일 의원은 7번 보드람의 근소한 우위를 점쳐주셨습니다. 여기 5번 러블리 루트가 있습니다. 장거리 또한 동거리 1700m 입상 전력이 있는 말이죠. 장거리까지 가능성을 내비쳤고 직전에 공백유 출전,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전개가를 완전히 잘못 풀어냈던 아쉬움이 있었죠. 또한 거리가 1400m였고 코너 4개짜리 1700m가 적정거리로 보입니다. 정상 6에 들어왔고 5번 러블리 노트 충분히 역습 가능한 복병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백동일 의원 5번 러블리 노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제 두 분께서 질문을 참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4두 빼고 나머지 D2를 꼽아야 한다면 엘란과 러블리 니트가 맞습니다. 더군다나 러블리 니트 같은 경우에는 고개가 높은 단점은 있지만 1300과 1700을 한 번에 극복해내는 그 스피드도 좋았던 전력이고 뭐 직전에 휴양 공백, 뭐 자연 발정 정지기는 예전에 이걸 달고도 계속 입상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질병은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그랬던 모습이어서 훈련을 확인했는데 훈련도 안 나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이 2두의 마필을 놓고 복병의 가치를 좀 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타 이제 소개드린 마필 안에서 정리를 드릴 거고 이 2두의 마필도 당일 상태 확인을 한 다음에 복병의 가치를 분명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구경주는요.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 커다란 뭐 실수는 없다라면은 뭐 그런 일 없겠죠. 입상한 자리 지켜낼 7번 보드람을 중심으로 추천해 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다수의 자력 입상 세력들이 존재합니다만 적정거리 출전에 당일 주로 컨디션에 걸맞고 또한 의지까지 3박자가 모두 맞는 마필로 엄선해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드릴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구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최근에 현등급에서 다소 착승권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 달리 말하면 최근 좀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복수전을 다짐하고 있고요. 승급전 나서는 이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단거리 레이스이고 흐름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는 구도인데 그래도 선두 선입권에 어떠한 마필이 유리한 전개 운영을 펼쳐내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1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MC가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빠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면 이거 진짜 선행말들 너도 나도 나갑니다.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지 않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인코스 있는 이번 논스톱 엔진이 직전 경주에 선행을 시도를 해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고요. 선두권 가세를 시도를 해서 그다음에 외곽의 11번 남원퀸 역시 이제는 좀 그 스타팅 능력이 좀 많이 무뎌졌다라고 하지만 한때는 저 남원퀸 나올 때마다 추천을 드렸었던 게이트 이탈이 가장 빠릅니다라고 추천을 드렸었던 전력 중에 한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외곽으로 밀려있다 하더라도 즉 누구든지 선행 한 번은 다 나가볼 수 있었던 그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전력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8번 사이먼 퀸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흐름에서의 선임력을 발휘했던 직전 승급적 내용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번 경주에서 경쟁력은 충분하죠. 무려 러닝복스였고요. 버킷풀 골드였습니다. 사이먼 퀸의 직전 상대가. 그 두 마리는 솔직히 당일 굉장히 압도적인 관심을 받았었던 2강이었고 그 2강의 스피드가 어마어마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먼 퀸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퍼진다고 표현을 하죠. 물러서지 않는 걸음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 정도로 빠른 상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8번 사이먼 퀸은 자기 스스로의 걸음으로 선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 어쩌면 이 말 스스로 선행을 나가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편성을 만났다는 부분에서 8번 사이먼 퀸의 선전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7번 킹 오브 룰즈 그리고 9번 바람의 소리 여기에 1번 하늘 에이스까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중에서 7번 킹 오브 룰즈는 매번 선행만 바로 외곽 자리가 자신의 최선의 위치임을 알고 그 위치를 선점해서 항상 경주를 운영해 왔음에도 라스트 결정력 부족으로다가 3위권에 머무른 적이 더 많았었던 아쉬운 전력이죠. 이번엔 안장을 교체하면서 승급전을 맞이합니다. 컨디션 자체 이상 없어요. 말 상태 운동기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장의 변화가 이끌어줄 수 있는 이 말의 상승세 이번에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저도 함께 기대를 하고 있고요. 9번 바람의 소리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은 아주 야심차게 우승을 차지하고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다소간의 그 성장통이 조금 길어지면서 컨디션 난조 속에 좀 고전을 했었던 전력입니다. 이 컨디션 난조에서 해방이 되면서 안토니오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했고 외곽으로 다소 밀려있다는 부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여전한 선행 경쟁력은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9번 바람의 소리의 선정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1번 하늘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출전하면서 직전 경주부터 이제 공백 이후에 출전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정상 출전 주기 모래를 잘 못 맞는 말입니다. 근데 1번 게이트 받았습니다. 방법은 하나겠죠. 선행강공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심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우선 관심 세력은 같은데 나머지 이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조정권의 세력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네요. 8번 사이먼 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뛴 거죠. 저는 버킷풀 골드가 잡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다가 그냥 경주가 끝나버렸는데 정말 많이 뛴 겁니다. 러닝복스의 그 페이스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킹 오브 룰즈도 최근에 이제 결정력 자체는 좀 아쉽긴 하지만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거 이번 경주가 사실상 3짝 승급이긴 해도 조건이 너무 좋잖아요. 상대들보다. 저희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1번 하늘에이스, 9번 바람의 소리 모두 다 패출이 난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가능성은 아예 배제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상승세에 저는 이 2뒤의 마필 그리고 거리에 대한 적응을 마친 이 마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4번만 세네 빅토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예측을 기댔던 모습도 있지만 힘 자체는 여유가 있어서 이번 경주 흐름 자체를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틈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라서 너무 초반에 밀려주지는 않으면 전 역습 찬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라서 이 마필을 조금 이제 복병권의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번만 논스톱 행진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45.1마친이죠. 1300에 도전을 해서. 능력 부진 실격 받고 나서 계속 좋아집니다. 이제 스피드감도 좋아지고 직전의 경주도 편한 게 선두권 나가기 절대 아니거든요. 선두권과 싸워주면서 레이스를 끌고 나가서 여유 있게 입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필 자체 여력감이 나쁘지 않았고 함께 뛰어왔던 마필들의 선전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2착을 차지했던 미라클 호프라는 마필이 이 다음 승급전에서 지난주에 입상을 하게 됩니다. 김여정 기수로 안전 교체가 되고 나서도.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정 위원께서 보병마를 추천을 해주셨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걸 판단을 해요. 미라클 호프도 잘 뛰었지만 논스톱 행진은 훨씬 더 잘 뛰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거리가 소폭 늘었지만 계속 힘이 차고 스피드감도 좋아지고 있는 논스톱 행진은 성장세를 이번 경주까지는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미라클호프하고 같이 비교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뜨끔한데요. 네. 미라클호프에게 점수를 줄 수 있었던 거는 전개 선입 전개의 이점이었다라는 부분이고, 물론 논스톱 행진도 직전 경주에서 뭐 선입을 했으니까 뭐 선행으로 뭐 도주성 경기를 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막판 끝걸음 면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앞선에서 좀 힘소진을 했기 때문이었는지 그 뒷걸음이 앞에 나왔었던 그 빠릿했던 것만큼의 그 걸음은 아니었고 여유감이 많진 않았었다라는 점에서 거리를 늘려서 도전한다면은 이건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방 이적 후에 거리를 늘려서 도전하고 있는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다만 이 말이 갖고 있는 스피드와 백동일 위원의 지적대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 스피드감이라는 것은 저 또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은 꼭 체킹을 해보고 여타 말들 대비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추천드릴 의향은 있는 복병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이 논스톱 행진은 이 38조 박흥진 조교사님의 은퇴 전 38주의 마지막 우승마로 기록이 되었죠. 23조로 이적을 해서 이번에 마방 이적 이후에 이 첫 출전에 나서는 이번 논스톱 행진. 아무래도 마방 이적 이후에 또한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 조건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 김지영 의원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그렇죠. 하이페이스입니다. 제가 서두에 약간 좀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빠른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두 선행형 마필 중에서 과연 어느 말이 마지막까지 버텨낼 수 있는 지구력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시를 갖고 있는데 7번 킹 오브 룰즈와 8번 사이먼 퀸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조합이고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중에서 7번 킹 오브 룰즈가 최근에 연속 3차기 아쉬움 승급전 2km 감량 혜택에 멀로 기수의 기용, 이 7번 킹 오브 룰즈 다시금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뭐 큰 틀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이 구도네요. 9번 바람의 소리는 지난 1월 달에 페트롤 여파 공백 이후 최근에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고 있고 데뷔 초에 그 출중한 기본 기량을 다시금 이번에 재현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서울 11경주는요. 자, 편성도 잘 만났고요. 자, 전개도 상당히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의 말이죠. 바로 8번 사이먼 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12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 최근에 능력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승급전 나서는 마필 눈에 띄고요. 현등급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지만 이번에 경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유형의 마필도 존재를 합니다. 단거리 레이스 과연 이번 경주 여건 좋아진 말 또한 최근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 과연 어떤 말들이 있을지 다수의 입상도전마가 존재하는 이 12경주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12경주 준비했습니다. 좀 후반부에 있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셔가지고 함께 이기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특이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컬러풀 조이를 포기했습니다. 드디어 충마에서 내려놨다라는 부분. 아마 오늘 경주 중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혼전도가 높은 경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선행을 과연 누가 나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머리 아픔 때문이고요.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말들이 대부분 한 발 물러서서 응수를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행 이 말이 갈 겁니다. 2번 원더풀 트루스 가장 먼저 중심에 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원더풀 트루스는 골마겸 등의 여파로다가 계속해서 자신의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마체가 작은 말이었습니다. 직전 중에 체중이 크게 불면서 출전을 했고요. 그것 역시 호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경주만 해도 제가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골마겸이 완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성장통을 겪는 과정 속에서 작았던 마체에서 마체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었고, 이제는 7월 초에 골마겸 치료 병력이 또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골마겸 자체에서 회복을 못해서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원더풀 트루스, 특히나 이번 편성처럼 인코스 들어와서 본인이 선행을 트라이할 수 있는 모처럼의 편성 호기까지 만났다는 점 강조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3번 컬러풀 조이가 직전 김영우 기수가 제대로 보여줬어요. 무엇을 해도 되는 말입니다. 컬러풀 조이라는 말은 저는 추입에 더 가까운 말이라고 봅니다. 문세영 기수만 선행을 나가고 있어요. 18주의 모든 말들이 그렇죠, 사실. 정작 그 박대웅 조교사 그 마방의 수장은 선행 일변도의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세영 기수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잘하는 게 이제 선행이다 보니까 계속 선행을 시도하고 있었던 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직전에 김영우 기수가 여지없이 보여줬어요. 이 말은 추입도 되는 말이고 추입마입니다. 동의합니다. 여기에 함께 응수를 할 수 있는 말로는 6번 이스크라와 11번 글로벌 천하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선행만은 외곽의 11번 글로벌 천하겠죠. 그러나 이스크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천하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행 일변도의 말들은 최근 들어서 따라가도 되는 전력으로 변모를 시작했다라는 부분, 선입을 나설 수도 있을 6번 이스크라 그리고 11번 글로벌 천하, 빠른 흐름에 대처 가능한 전력들로 엮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원더풀 트루스의 선행 강공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반드시 좀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정확하게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네요. 3번 컬러풀 조이 같은 경우는 저는 직전에 좀 많이 놀랐거든요. 직전에 그 이전에 선행 광고를 떠나서 저거 너무 늦바란 거 아니야?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좀 이제 걱정이 될 정도로 뒤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보여준 끝걸음 자체는 4등급까지는 문제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경주에서 그렇게까지 늦발할 이유는 분명히 없을 거로 판단돼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원더풀 트루스를 좋게 평가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최근의 모습은 베스트 컨디션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솔직히 너무 좀 실망감을 보여준 부분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아무리 주기가 좀 늘어졌어도. 더군다나 이번 경주 1번만 위너스피릿이라는 마필에 다비드 기술 안정을 태어났다는 거. 위너스피릿은 선행 가야 뛰잖아요. 무조건 선행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원더풀 트루스와의 경합 속에 분명히 그 불안 요소가 있을 거란 판단에 중심축으로의 불안 요소는 있다는 평가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위너스피릿도 제가 이제 복병으로다가 눈여겨보고 있는 전력인 것은 분명해요. 뜨끔한데요, 진짜. 오늘 백동규 의원이 상당히 예리하신데, 1번 위너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2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행 기대해볼 수 있는 전력인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원더풀 트루스가 더 빠르다라는 부분과 위너스피릿이 모래를 못 맞아서 모래를 맞으면 하염없이 처지는 유형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는 유형의 말은 아닙니다. 본인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경주가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하에 선두권을 가세하는 전력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하고 나란히 가면 되죠. 원더풀 트루스는 그 모래를 맞으면은 좀 불리해지고요. 마체가 좀 아직까지 이번에도 좀 체중이 좀 더 풀어서 나올 것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체가 큰 유형의 말은 아니라서 경합보다는 본인이 좀 앞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위너스피릿이 기본적으로 원더풀 트루스를 방해를 한다거나 경합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반 입상 가능성은 열어두되 이 말로 인해서 원더풀 트루스가 무너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당일까지 마체 상태 그리고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그 부분하고 이 마필이에요. 이제 오마 비욘드 오버란 마필인데요. 비욘드 오버는 이제 단거리 1000m 때 예전에 방출시키서 호흡 맞춰서 이제 선행, 선입, 추입 좋은 모습 활약을 하다가 거리를 늘리고 나서부터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거리가 잘 맞질 않아서 정말 노력을 해서 이제 최근에는 빅토르기서 호흡을 맞춰 주면서 최근 두 번의 레이스 자체가 우연이 아닐 만큼 자락 선추입을 보였던 마필이 있잖아요. 빨랐던 레이스. 이번 경주도 조건은 별로 나쁘진 않거든요.
상대권에서 마필들 자체가 승급 전에 검증을 필요로 하는 마필도 분명하고 부중이 높아진 마필 6번 이스카라도 부중이 높아진 상황인데다가 비욘드 오버는 아직 레이팅 자체가 걸리질 않아서 52에 동일한 부중에 조건까지 주어졌어요. 편성 자체에 무시하지 못할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5번 비욘드 오버 어떻게 평가하세요? 무서운 말이죠. 사실 그리고 빅투 아르기스와의 호흡이 최근에 두 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워낙 좋았던 상황이라서 이 말을 무시하고 제가 이거를 방송 추천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욘드 오버가 추입을 했을 때 매력 있는데요. 앞에 가고 있는 선행마를 잡아낸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즉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말들은요. 이번 원더풀 트루스 분명히 비욘드 오버보다 앞에 있을 것이고요. 그루볼차나와 이스크라 물론 비욘드 오버에게 덜미를 잡힌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 선행 전개가 아니었던 상황입니다. 비욘드 오버보다 앞에 있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들보다 비욘드 오버보다 앞에 있을 상황이면 이 말들은 잡히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비욘드 오버가 컬러풀 조이의 추임력보다 월등히 낫다라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권에서 배제했습니다. 네, 명확한 전개 시뮬레이션으로 확신 있는 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김지영 의원. 2번 원더풀 트루스가 여기서는 선행 강공 작전이 분명 주요할 찬스로 평가해 주셨고요. 여타의 마필이 경합을 해서 같이 동반몰락하는 그림은 절대 그려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이번 원더풀 트루스에 대한 확연한 신념 상당히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3번 컬러풀 조이는 그렇죠. 뭐 전개를 원하는 대로 풀어내면 되는 거고 뭐 정상적인 발주 이후에 초반에 무리할 필요 없이 마지막에 앞선의 레이스룸에 발맞춰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마필이죠. 능력마. 3번 컬러풀 조이. 5번 비욘드 오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배제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요. 6번 이스크라, 11번 글로벌 천하 등등 앞선에 있는 마필, 선두 선위권에 있는 마필에서 결론이 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9번 공산이 있습니다. 물론 뒷선에서 막판에 올려붙이는 말인데 그래도 가벼운 주로에서 하이페이스 단거리, 동거리를 추입으로 입상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자, 김지영 의원, 마지막 한 발 역습의 가능성 9번 공산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 컨디션이 베스트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꾸 예리하게 질문들을 하셔갖고 굉장히 무서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이번 경주가 굉장히 혼전도가 높은 경주이고 도전권이 굉장히 많은 세력들입니다. 9번 공산의 도전 가능성도 왕년의 능력치라고 한다면 왕년의 컨디션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도전 가능할 수 있을 만큼 혼전도도 높고 앞선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공산이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직전에 이어서 공산의 컨디션이 여전히 회복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즉 예전 입상 당시의 컨디션까지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멀로 기수가 기승술로 해결해 버린다면 솔직히 우리로서는 할 말이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의 전력상으로는 아직은 밀린다라는 점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서울 12경주는요. 확연하게 컨디션 올라와 이번에 게이트 안쪽에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2번 원더풀 트루스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당일 전광판을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난해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구도 속에 명확한 도전권 세력 정리해드린다고 합니다. 토요일 후반부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릴, 붙어서 이겨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12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3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4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역시 능력 상승세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 상당수 눈에 띄고요. 3등급 무대에서 계속된 부진 또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이번에 해볼 만한 구도 속에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주목하는 말은 연전연투의 상승세 9번 액티몬입니다. 최근에 1300m 거리 상당히 전개도 자유롭게 풀어내며 3연속 입상의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자, 직전에는 9번 액티몬 당시 빠른 흐름에 초중반에 모래 맞고 전개를 펼치면서도 전혀 투지를 잃지 않았고요. 모래 민감성도 없어요. 막판 진로가 열리자 월등하게 한 수 우위의 걸음으로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자,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1400m 거리 보중도 1km 내려봤고 9번 액티몬 늘어난 거리에서 더욱더 보여줄 잠재력이 풍부한 말
연투 기대치가 높은 9번 액티몬을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3번 말리부 진저, 7번 돌아온 난리, 여기에 안쪽 여기에 5번 대박 행진이 가세하는 구도입니다. 자, 안쪽에 3번 말리부 진저는 이미 3등급 무대에서 1,400m 거리를 입상했던 전력이 있죠. 지난 6월 16일 경주. 하지만 직전 경주는 1,200m 거리 출전에 당시 3번 말리부 진저는 10번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이었죠. 자리도 못 잡았고 후미 외곽 돌고 선두권이 빠른 흐른 구도 속에 아쉽게 입상 실패했습니다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 3번 말리부 진저 적정거리 출전 1,400m 직전의 출전을 적정거리 출전 및 안쪽 게이트 배정에 유리한 경주 여건으로 충분히 만회할 듯합니다. 자, 3번 말리부 진저가 되겠고요. 7번 돌아온 난리가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 베스트 컨디션도 아니었고 최근 계속해서 졸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혀 보정끈 그리고 계란형 큰고리 제갈 승인장 착용을 하고 출전을 합니다. 자, 분명 1,400m에서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음으로 보이는데 직전에는 중위 인코스에서 모래만큼 전개 쳐졌습니다만 막판의 직선에서 뒤늦은 추격 시 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항상 그래요. 어느 시점에서 스팟 타임을 가져가느냐 관건이 되겠는데 자, 이번에 원로 기수의 기용 정상주기 분명 1,400m 이번에는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7번 돌아온 난리의 선전 기대치 강조를 드립니다. 자, 5번 대박 행진이 역시 최근에 4연속 입상에 자력 입상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승급전에 4.5km나 대폭 감량을 받은 혜택 직전에는 인코스에서 3코너에서 진로 방해를 당했음에도 재차 올려붙이는 걸음에 보였던 5번 대박 행진 승급전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말로 보입니다. 결국 서울 14경주는요. 최근 연전 연투의 상승세 늘어난 거리도 문제없는 9번 액티몬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민재설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9번 액티몬 상승세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3번 말리부 진저 쪽에 먼저 점수를 줬습니다만 민병철 위원도 이 두 마리에게 기대치가 거의 비등비등하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두 마리 모두 다 좋은 말들이고요. 제가 말리부 진저에 조금 더 점수를 준 이유는 전개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현등급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점수를 줬을 뿐입니다. 관건은 이후에 도전권 세력들에 대한 평가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8번 킹즈 워리어의 추임력과 강급전이죠. 1번 소중한 만남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역시 강급마죠. 이 강급말들에 대한 평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8번 킹즈 워리어는 민병철 위원도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2등급에서도 추입이 가능한 편성에서는 늘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8번 킹즈 워리어 이번에 감량 기수까지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지 추천하실 의향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렇죠. 장거리 무대에서 2등급 무대 가능성이 엿보였던 말인데 오랜 부진 이번에 강급전에 김덕현 기수 기용으로 55km 원래는 더 받아야 되죠 부정을 근데 감량 기수 기용으로 55를 받았는데 자 일단 공백 이후 출전의 강급전 65의 풀레이팅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타이밍에 의지를 보일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자 안쪽에 오히려 1번 소중한 만남이 지난 5월달에 점핑 출전에서 좀 아쉬웠지만 직전에 분명 1,400m에서 가능성을 엿보였던 전력이기 때문에 김지용 의원이 언급하신 복병 가치 있는 말 중에서는 1번 이 소중한 만남은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 역시 또 비슷하게 보는 시각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3번 말리부 진저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직전에 강했던 상대팀도 있지만 말리부 진저는 원래 선행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부단히도 했던 마필이었어요. 사실 5월 달의 경주도 그랬고 4월 달의 경주도 선행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에 이제 따라가서 입상 차지하면서 여유를 보였는데 빠른 마필이 거의 없는 구도기 때문에 선행이든 2선이든 너무 좋은 전기의 말리부 진저는 전 여기서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평가입니다. 14조의 단일 출전도 좀 플러스 윤이 될 것 같고요. 자, 9번마 액티몬 저도 동의하고 5번마 대박행진 감량 조건 타이밍이 관건일 뿐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평가를 해요. 10번 님의 향기. 이제 외산 마필들과 함께 뛰어주고 있는 국산 마필이긴 하지만 지금 전기가 너무 좋아요. 정말 꽃전기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거든요. 사실 안쪽에 있는 3번마 말리부 진저, 4번마 365 딱 두 마리만 빠릅니다. 안쪽에. 그리고 5번, 6번, 7번, 8번,
9번, 11번까지 님의 향기보다 스피드가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전력들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님의 향기 외선에서 바로 2선에 가담합니다. 선행까지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전개 조건이 너무 좋은 님의 향기를 여기서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인데 님의 향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선 선행이죠. 4번 369뜸 정도가 걸리적거리긴 합니다만. 헌데 1200m 뭐 직전에는 선행 아닌 조건 중에 외곽 따라가면서도 입상을 했습니다만 여력은 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1400m 첫 도전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될 듯해요.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모색하고 레이스를 주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늘어난 거리 1400m 첫 도전이라는 부분 때문에 요 10번 님의 향기는 한 번쯤 여기서 검증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정말 요 편성에서 1400을 단번에 극복해낸다라면 정말 저도 능력만에 인정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맞상대가 은근 강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 편성에서는 10번 님의 향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울 14경주는요.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 승급전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반가운 9번 액티몬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라스트 경주 밤 9시에 스타트가 이루어지죠. 단거리 레이스 상승세 전력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하이페이스 1200m 토요일 마지막 15경주는 백동일이 연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후반부 마지막 15경주 제가 전담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음 경주 복불막 코너 있다는 거 좀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아닙니다. 자, 15경주 쉽게 보면 정말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구도고요. 어렵게 보면 정말 한없이 어려운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마필의 능력을 믿습니다. 직전의 모습은 최선이 아니라 이제 늘어졌던 그 조건이 안 맞았던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었다고 좀 평가를 내리고 싶은 마필이죠. 3번만 야호 스트롱캣이 있어서 마지막 후반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호 스트롱캣이란 마필 자체가 이제 앞선은 장악했을 때도 잘 뛰어주고 선입 가담을 했을 때도 잘 뛰어주죠. 모래 반응이 안 좋았던 과거와는 달리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좋아지면서 최근에 안정감. 직전의 경주도 유난하게 입상을 좀 거둘 거라고 좀 평가를 했었습니다만 늘어났던 그 주기 속에서 당일 체중이 좀 감소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았다는 것 같아요. 안쪽에 1번만 울트라 펀치가 사전 인기도에서 밀려 있었지만 가벼운 주로 조건이다 보니까 또한 코스가 좋아졌던 모습이다 보니까 당일 인기몰이를 정말 많이 했던 구도였거든요. 선행 가고 2선에 가담했지만 그 힘에 대한 여유가 기존보다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전개는 좋았는데 좀 무너졌어요. 좀 더 마필을 조여주면서 준비를 했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덕현 기수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결자해제 해야죠. 세 번이나 타는데 한 번쯤은 50조 박재호 조교사에게 기쁨을 안겨줄 거라 저는 확신을 갖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인코스 울트라 펀치 항상 그 부분입니다. 이마필은 선행을 갔을 때,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 그 차이가 큰 전력인데 인코스도 1번이에요. 직전은 게이트와 상대가 좋았고 코스 2점 속에서 이제 비가 내릴 예정이라서 주로가 가볍다라면 코스 2.1번 울트라 펀치 스피드는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해야 하고요. 6번마 지오스타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뭐 선입권도 나섰던 마필인데 최근에 한 발 좀 참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직전 경주는 초반에 이제 전개가 밀려버리면서 아쉽긴 했습니다만 추임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빠른 패스 역습이 가능한 지오스타 말씀을 드려야 하고 이번마 테페션트가 이제 과거 이제 고쳤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던 전력인데 끌릴 만큼 스피드가 좋아지고 최근 예선에서 흐름을 따라가는 그 장점. 승급전을 맞이하고는 있지만 4.5의 감량 조건이라면 이번마 테페션트 여기서 입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결론은요. 직전의 모습 자체는 늘어진 주기와 당일 체중이 좀 감소된 부분에 영향을 받았던 3번 야호 스트롱캣. 또다시 당일 체중이 또 빠진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체중 체크는 반드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3번 야호 스트롱캣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이번 편성에서는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해설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야호 스트롱캣 좋죠. 1번 울트라 폴치에 6번 지오스타까지 보고 있는 시각 자체는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주가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인기마 접전 구도, 인기마들끼리 그 하염없이 그 빨간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환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3번 야호 스트롱캣의 능력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레이팅에서도 자유롭고 심지어는 그 덕분에 직전에 선행 1순 가능했었던
1번 울트라펀치의 연투를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트라펀치 직전 경주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동안 외곽 게이트 분리했기 때문에 인코스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왔었던 말. 이번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입니다. 선행 강공 필연. 일단 선행을 나서게 된다면 따라가도 되는 3번 야오스트롱캣이라든가 추입에 가까운 6번 지오스타 등의 추격을 따돌리기에는 가장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외곽에서 들이댈 수 있는 선행마 9번 삼성동행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저도 태펜쇼드 상당히 좋아하는데 참 삼성동행 때문에 추천을 못 드려서 아쉽네요. 삼성동행이라는 말이 직전엔 1400m 좀 아쉬웠죠. 상대가 너무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이번 경주에는 거리를 줄이면서 이 말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선행 나서면 더 뛰어줄 수 있는 전력이에요. 솔직히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3번 야오스트롱캣이 얼마만큼 빠르게 선행을 도전하느냐 이 부분이 9번 삼성동행에게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1번 울트라펀치 옆에 9번 삼성동행이 붙는다. 그럴 가능성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입상 가능성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봤어요. 저 울트라펀치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 자체나 게이트 이점 자체를 삼성동행에 분명히 선행을 성공하기는 저는 힘들다라고 좀 평가를 내렸거든요. 더구나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중간에서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꽤나 많아요. 뭐 2번 태페션트도 그 스피드에 밀리지는 않지만 3번 야오스트롱캣뿐만 아니라 4번 흥바람 그레이삭스까지 뭐 공백전을 치르고 있는 7번 금화 레피드도 재검 당시 모습은 상당히 안정감을 보여줬던 모습이라서 삼성동행이 쉽게 자리를 잡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삼성동행이 또 지금까지 뛰었던 운영 자체가 좀 자기가 앞선 주도 레이스를 가져갔을 때 막판 끝걸음은 항상 좋지 못했던 마필이라서 주도권이나 전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없는 이번 구도에서 저는 조심스러운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초반 그 전개 양상은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심각한 늑발이나 그 착지 불량이 아니라면 일본 울트라펀치가 선행을 나서겠죠. 선행 안 나서면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3번 야오스트롱캣, 9번 삼성동행 등 자, 선행을 나섰을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금 이 선을 타야 되는데 직전에 딱 그런 전개였잖아요. 1번 울트라펀치가 안쪽 게이트 선행 나서니까 3번 야오스트롱캣은 외선을 돌았고 결국 아쉽게 함착을 했어요. 당시 뭐 체중도 좀 많이 빠진 그런 악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 뭐 따라가도 충분히 능력 발휘는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체중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면은 3번 야오스트롱캣 분명 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봅니다. 6번 지오스타는 직전에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초반 전개가 처진 부분이 팬이었어요. 그런 악재 떨쳐내고 자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하죠. 앞선 나갈 수도 있고 6번 지오스타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 여기에 12번 프리마튠이 있습니다. 다소 이제 보증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강한 상대 구도 속에 계속해서 착순권에 성적을 내고 있고 직전에 12번 이 프리마튠은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자리 못 잡고 중에 외곽 돌고 막판에 살짝 걸음 보였는데 여튼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상당히 강점을 지니고 전개도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전력이죠. 거기다가 직전 대비 3.5 감량 혜택이나 있어요. 50일에 한결 가벼운 부담 증량 이 12번 프리마튠 도전 가능해 보이는데 백동일위원 12번 프리마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프리마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이마필이 휴양 가기 전만 하더라도 빠른 레이스에서 경합성 레이스를 버텨내면서 연속 입상을 가져갔을 때 저한테도 기쁨을 많이 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휴양 다녀오고 나서부터 이제 걸음은 나쁘진 않은데 전기를 못 풀어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문성학 기술을 저는 이제 좀 좋아하고 있긴 합니다만 문성학 기술의 특징 자체가 마필이 확실히 정리되어 있는 마필을 타지 않았을 때는 그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 특징을 계속 보여줍니다. 김덕현 기수는 아예 기술이 좀 조금 더 이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문성혁 기수 최외곽에서 이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는 정말 잘 타도 3위권 그 정도 이상을 판단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마지막 경주 15경주는요. 직전의 졸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전력이고 컨디션도 향상대가 뚜렷한 3번 야호스트롱캣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 복병마를 찾아라 서울 8경주로 선정을 했고요.
경주거리 17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일 편성 중 혼전도가 있는 경주, 이 8경주를 선정을 했고요. 1700m 거리 최근 좀 다소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고 능력 편차가 크지 않은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자, 당일 인기도는 10번 돌격 앞으로를 중심으로 6번 브랜던, 11번 에버더 챔프, 여기에 12번 카일라스 댄서 이렇게 4두의 마필이 전광판을 주름잡을 마필로 예측이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저희 복병과 심층 분석 코너의 핵심 포인트죠. 복병 전력,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말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위원, 8경주 노림수 마필,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마필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MC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두의 마필들이 인기를 끌 확률이 높습니다만 모두 부정적인 요소의 불안 요소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열심히 이번 경주에서 가장 복병이 누굴까도 중요하지만 훈련식 상태가 누가 가장 좋았을까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가능성은 있는 그 밑바탕을 가운데 구호마 그레이트리 말씀드립니다. 3세 거세 마필로 이제 6번을 뛰면서 입상은 없는데 꾸준하게 흐름도 뛰어봤고요. 나름대로 경쟁력도 보여준 적이 있어요. 1700m에서도 가능성. 마체가 좀 얇은 것이 흠이지만 직전에 이제 4월달에 경주 이후에 이제 마필 자체를 거세를 담행을 합니다. 거세하고 나서 뭐 상태가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지금 길게 가져오면 상태를 끌어올리게 노력을 했던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그랬어요. 12마리 마필을 보면서 훈련식 모습만큼은 그레이트리가 가장 가벼웠습니다. 정말 가벼웠고 내가 알던 그 마필이 맞나 생각할 정도로 안정감을 보여줬어요. 어차피 마필들 상태 자체 그 불안 요소가 있다라면 가장 좋아지고 있고 변화를 위해 모색을 했던 그거만 그레이트리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복병의 가치를 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경주 뚜렷한 실전 변화를 기대하는 9번 그레이트리를 복병 가치가 높은 말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9번 그레이트리 강조해 주셨고요. 자, 김지영 의원 지난주 히트 치셨어요. 복병의 심층 분석 코너 마지막 경주 상감마마를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기쁨 주셔야죠. 어떤 말 복병마로 보고 계세요? 네, 이번에도 꼭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번 골드블루 매직 노림수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번 편성 자체가 누구든 선행을 나갈 수 있지만 어떤 말도 선행만은 존재하지 않는 참 까다로운 편성입니다. 앞서서 뭐 두 분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돌격아 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중속을 활용해서 올라와 줘야 되는 케이스고요. 6번 브랜던 정도가 굳이 선행말을 찾자면 브랜던 정도가 이제 앞선을 공략하는 전력으로 보이는데요. 4번 골드블루 매직이 약간 고개가 높은 상황에서 이 목스임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었던 원활하지 못하고 발을 좀 높게 쓰는 그런 약점 때문에 선행을 나서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선행 전개를 만나지 못했었던 것도 아쉬운 대목이고 그 예전에 올 봄에 올 초에 매치킨이라는 말을 바로 옆에서 같이 선행 전개를 했을 때의 성적이 가장 좋았었거든요. 지금이 4번 골드블루 매직이 직전부터 좋아지고 있는 훈련시의 컨디션을 선행으로 발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싶어서 기습 선행 가능성 4번 골드블루 매직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전개의 변수를 끌어낼 수 있는 기습 선행 가능성 당일 주로까지 가볍게 형성되기 때문에 김지영 의원은 4번 골드블루 매직의 선전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8경주는 눈에 보이는 인기마들의 허점이 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 인기마구도를 깰 수 있는 복병 전력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민병철은 3번 에머리 삭스를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강한 상대 구도 1700m 거리 적응 능력을 분명히 보였단 말이고요. 직전에는 다소 전개 풀어나가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고 하지만 이번 경주 특출나게 강한 전력의 선행만 없어 보이고 레이스를 안쪽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풀어낼 수도 있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훈련 컨디션도 향상된 모습이 뚜렷하기에 자, 민병철은 3번 에머리 삭스 이 1700m 세 번째 도전에서 분명 이를 낼 수 있는 복병 가치가 높은 말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 8경주는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인기마들의 엮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 이렇게 조합해 가신다면 상당히 좋은 성과 거두실 텐데요. 자, 김지영 의원의 4번 골드 블루 매직, 백동일 의원의 9번 그레이트리, 민병철의 3번 에머리 삭스 이 8경주에서 강조해드리는 복병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숨가쁘게 달려온 총 15개의 경주 해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리빙TV 방송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숨김없이 모든 것을 오픈해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경주는 다행히도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모든 이 방송 내용들이 당일 좋은 결과로 나타났기에 그 보람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 경마에서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월말 휴장 전 마지막 서울 경마도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셔가지고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1호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